아무래도 영상이랑 현 여기서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모르고 해결할 수 있어요. 합시다. 938. 이차 식의 최대 최소고요.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 나오죠. 첫 번째는 정수 조건, 두 번째는 실수 조건. 그러면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XY가 실수 조건, 실수일 때 지금 저 XY에 관한 2차식에 대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XY에 관한 완전제곱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X의 제곱과 플러스 6X로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고 Y의 제곱과 Y로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어서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C 꼴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변수가 둘 다 X, Y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최소값과 여기서의 최소값은 독립적이야. 그죠?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과 이놈의 최소값을 더하면은 여기 플러스 C 한 개 최소값이 될 텐데 C는 상수예요. 근데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라서 이놈 전체의 최소값은 C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놈을 완전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하면 되고요. 이놈의 최소값을 보면은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5까지 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근데 x 플러스 3의 제곱 2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x가 마3일 때 0, 이놈의 최소값은 y가 1일 때 0 해서 전체 최소값은 4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2차식의 최대 최소가 하나 있고 941번처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얘는 연립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x, y의 세 개가 있어. 이걸 만족하는 이 세 개에서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내가 융합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쓰이는 수단이 대입이다. 즉 y는 3-x라는 요 식으로 y 대신에 3-x를 내가 대입해서 저 식을 3x의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놈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떤 t라고 놓다면은 이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나와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x의 범위 0보다 크니까 그냥 이것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y에도 범위가 있다는 거지. 자,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된 거죠. 됐니? 그러면 왜 이렇게 됐지? 그죠?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고 그러면 x가 3보다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x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이 함수는 얘를 만족하고요. 그러면 대칭축이 4분의 3이 되니까 0과 3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됐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지만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는 지금 여기야.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아니면 얘가 안 나와. 그래서 한번 숙제를 한번 쭈르륵 한번 풀어보시고 950번 이쪽 활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뭐 어떤 말 하고 싶냐면 요 지문에 매몰되지 마.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이 과학적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변수가 누군지 내가 뭐에 뭘 대입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h는 높이고 t는 시간이구나. 시간에 따른 높이를 함수로 놔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끝이야. 내가 여기에 대한 뭐 과학적 지식 뭐 올리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거니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1부터 5까지 중에서 이놈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즉 이 함수 값이 최대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구나 까지만 이해하면 끝이야. 오케이? 얘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반감기 막 이런 거 나온다고. 근데 그런 과학적 지식 알 필요 없다고. 그래서 955번. 근데 위에 있는 식이 남아있는 구조랑은 다르게 여기 있는 955번은 어느 정도 지문에 대한 이해도 좀 약간 필요합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나오지 않아. 대부분 인상이나 혹은 소금물 혹은 이제 도형에 관해서 길이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충 좀 약간 말을 이해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해보자. 너무 쉽죠? 여러분 1,000원일 때 하루에 400개씩 팔리니까 와씨 하루에 40만 원이야? 나도 슈크림 팔래. 나도 슈크림만 팔래. 하루에 40만 원이 뭐야 이게? 나도 개 잘 버는데. 어쨌든 굉장히 맛있는 슈크림인가 봐요. 하루에 400개씩 팔릴 정도면. 근데 이제 욕심이 더 많은 거지. 어떻게 하면 더 가장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해보니까 하루에 가격을 X1 내리면 2X게 더 많이 팔리대. 그러겠죠? 싸니까 더 많이 사겠지. 그래서 원래 1,000원이었는데
1000원 내서 한 개 가격을 X1 내리면 우리가 400개 원래 팔렸는데 그때마다 2X개가 더 늘어나서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과 수량을 곱해야 내가 원하는 이 금액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저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 함수고요. 이 창의 계수가 음수고요. 그는 마이너스 200과 마이너스 100 맞죠? 1000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이차 함수니까 이 중간에 해당하는 x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1000과 마이너스 200을 더해서 800 거의 절반 400 x가 400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가격은 400원 내려서 600원 했을 때 최대다. 그러면 되겠다. 생각도 많이 내려야 돼요. 자, 958번을 내가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체크해놓은 건데 이제 이 함수의 활용을 통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럼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내가 변수를 누구한테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변수는 거의 그냥 정석적으로는 좌표에 주면 되고요. 좌표 중에서도 x좌표에다가 변수를 주면은 문제가 대부분 풀리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 지금 요놈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돼. 직사각형, 내 옆에 있는 직사각형.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에 좌표에다가 내가 변수를 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A에 주든 D에 주든 하면 되겠죠. 얘들은 함수의 좌표가 아니야, 그치? 둘 중에서 하나 해줘야 돼.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생님 어디다 줄 거냐면 D에다 줄게요. 그럼 D의 좌표를 내가 T, X좌표를 T라고 주면은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겠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왜 X좌표에 변수를 주라 했는지 알 수 있겠지. X좌표에 변수 주면 Y좌표가 저절로 따라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변수를 기점으로 둘레의 길이를 변수로 주면 된다 라는 거고 중간이 2였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하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라서 요 한 변의 길이 중간의 길이가 t-2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LT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할 거예요. 그러면은 2배에 가로의 길이는 2t-2 곱하기 세로의 길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겠더라. 됐니? 대신에 이제 t의 범위가 좀 있겠죠? 요 좌표를 t라고 해놨으니까 d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 완벽하게. 물론 여기서 쓰진 않아요. 그럼 난 이놈은 뭘 구하면 되겠다?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최대값은 언제? 2차 함수의 대칭축을 대입했을 때. 그럼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뭔데? 마이너스 2a분의 b. 2차 항의 계수 마이너스 1분의 b. 1차 항의 계수 2 곱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t에 3을 넣었을 때가 최대다. 그래서 t3 넣어서 L3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다시 풀어볼까? 한번 이렇게 풀어본 적 없죠? 그죠? 식을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풀어본 적 없죠? 대칭축 방정식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게 진짜 편해. 이렇게 얘를 굳이 전개할 필요가 정리할 필요가 없어. 2차 함수의 최대초소는 대칭축 방정식을 넣으면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숙제랑 쭉쭉 풀어보시고 967번 이렇게 풀어봤죠? 아직 하고 있었나? 하고 있었어? 다 했어? 이제 96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결국에는 변수를 누구를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는 저 넓이를 구해야 돼, 그지? 근데 이 넓이를 다이렉트로 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지? 뭐 여기를 x, 여기를 y를 잡아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좀 약간 우회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처음에. 그래서 원래 이제 직관적으로 활용 문제를 처음에 배울 때 쉬운 문제들은 그냥 내가 구해야 되는 것에 변수를 놓으면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꽉. 그래서 활용이 꽉지면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우회해서 변수를 잡는 거. 이제 거기서 더 어려워지면은 변수를 두 개 잡는 거. 근데 이제 두 개 잡는 것까지는 여기 이쪽에서는 안 나오고요. 보통은 우회해서 하는 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얘를 다이렉트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 전체에서 비어있는 곳을 빼버리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비어있는 곳이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야. 그지? 뭐가 똑같아? 이 길이가 똑같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같은 길이를 변수 x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8-x, 이 길이는 12-x, 이 길이는 8-x, 이 길이는 12-x가 되겠죠?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길이 없네. 크기다. 알아요? 이거 학원 공부비 엄청 비싸. 하나에 500원짜리. 해놓고 보니까 얘랑 똑같고 그리고 얘랑 똑같더라.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인 거죠. 직사각형 맨날 이거. 12 곱하기 8에서 12-x 곱하기 x의 2개가 x 곱하기 8-x의 2개를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저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미안해요. 삼각형 넓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얘는 이거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얘 2개. 얘는 이거 8 곱하기 8-x 곱하기 2분의 1 2개. 빼버리면 이거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되더라. 그럼 2차 함수니까 최소값 2차 계수가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축 넣으면 되는 거죠.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에다가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가 플러스구나. 그죠? 2차의 개수가 플러스네요. 그죠? x제곱 x제곱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5를 넣었을 때 x가 5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x에 어디다가 여기다가 5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S5는 12 곱하기 8에서 빼기 7 곱하기 5 빼기 5 곱하기 3 얘가 최소값이 된다. 거죠. 이게 되게 여기만 안 헷갈리면 되게 편하잖아. 대칭축만 더하면 자, 찝어주는 거 봅시다. 한번 서술형 찝어줄 테니까 풀어보자. 971 체크 975 체크 976 체크 세 문제 풀이 예쁘게 써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971부터 보고